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일단은 마지막 단원인 화단. 바로 교수를 갈래. 우리가 흔히 수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준비됐습니까? 자, 일단 당연히 이것도 정리를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수필, 그 중에서도 경수필입니다. 수필은 글의 소재에 따라서 가벼운 소재, 경수필과 가벼운 수필인 경수필과 무거운 수필인 중수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흔히 우리가 수필이라고 말하는 신변 잡기죠. 우리 몸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소재로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깨달음을 담은 게 바로 경수필입니다. 반면에 중수필은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걸 중수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수필은 그리고 경수필 같은 경우는 누구나 비전문가들이라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반면에 중수필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쓰는 글이에요. 그래서 중수필은 대표적으로 사설, 칼럼, 신문에 보면 사설 진리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중수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상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경수필입니다. 알겠죠? 자, 성격은 자,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훈적이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에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소재는 바로 화단입니다. 그렇죠? 자, 주제는 바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 바로 예스러운 저 어투를 사용을 하죠. 이를 통해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납니다. 개 같은 성격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의태어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대상 간의 대비를 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삶의 태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주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찰찰하신 노 주인이, 그렇죠? 늙은 주인이.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 노 주인, 늙은 주인이죠. 이 사람이 바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관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지나치게 꼼꼼하고 자세한 그런 늙은 주인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준다, 걸음을 준다, 손아들을 때리고 손자들을 때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만은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간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단을 소생시키기 위한 노 주인의 인위적인 노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요 화단 동그라미 칩시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이 빗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자연적인 것을 나타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수돗물은 뭡니까? 수돗물은 인위적인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잠옷 섭섭해하였다. 그래서 노인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인위적인 수돗물을 주는 거는 사실상 그 노력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 줄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려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었다.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었다. 그저 하늘물이라야 억조창생이, 그죠? 억조창생은 원래 뜻은 수많은 백성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이거는 수많은 백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식물을, 그렇죠?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하늘이 주는 비를 맞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바로 자연의 힘에 대한 노인의 깨달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위적으로 해봤자 자연스럽게 되는 것만큼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 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커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들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렸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겨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라는 거죠. 자,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는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꼭 써서 표시합시다. 가만히 보면부터 가지가 없다까지.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노인이 화초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정성 들여서 가꾸는 방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자, 석류나무에서 꺽쇠를 치고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태를 두르고 겹가지, 색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르기도 하고, 자, 휘어붙이기도 하여 4층 나무도 되고 5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 장미는 홍해문같이 틀어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 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도닥도닥 맺히었다까지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노인이, 그렇죠? 가꾼 화초의 인위적인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바로 뭐다? 여기서 도닥도닥이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처럼 의성어, 의태, 음성 상징어를 사용을 하면서 묘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해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인의 제공을 취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4층 나무, 5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에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한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봉선화, 자, 이거는 노인이 인위적으로 가꾸었다 안 가꾸었다? 그치, 즉 바로 뭐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그렇죠? 가공하지 않아 본성을 실현한 자연물이죠. 그러니까 이 봉선화는 바로 뭐다? 앞에 나왔던 뭡니까? 석류나무, 그 다음에 장미, 복숭아나무,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는 대조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바로 뭐다? 노인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기른 것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거죠. 자, 꼭 세로 표시합시다. 나의 눈에는 부터 표시했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그쵸?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까지 꼭 세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표시했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여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밑줄 치자.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즉 인위적으로 가공된 거는 나에게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인위적으로 자, 화단을 가꾸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일종의 부정적인, 비판적인 이런 인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육해를 느낄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자연은 신이다. 그렇죠? 이름 없는 한 폭이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졸작, 그러한 위험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되잡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더욱더 이제 중요성을 강조한 글쓴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같은 경우는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건물을 짓는 게 우리나라 건축의 특징이거든요. 반면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뭡니까? 정원을 꾸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로 갈수록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자연을 파괴하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꾸미고 그걸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글쓴이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의 이제 학습 활동의 추가 질문으로 있는
바로 이 문제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당연히 형식의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써서 자유시이고 개인의 생각을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시이죠. 자, 성격은 역시 마찬가지, 앞에 화단과 마찬가지로 비판적이고 그 다음 시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시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소재는 바로 광화문에 서 있는 나무들이고, 자, 주제는 바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일상적 소재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역설, 도치, 그다음에 의인 등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법이 이제 시에 쓰이는 표현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자,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그치, 옆에다 적어놓읍시다. 바로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흔히 중학교 때 많이 배우죠. 빛공해라는 말, 그치?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 자,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시간은 겨울 저물녘이고 공간은 광화문 내거리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나무들에서 일제히 불이 켜진다는 거야.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밤에도 어두워지지 않는 이유죠. 즉,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이제 뭡니까? 점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명목으로 나무에 수만 개, 수십만 개 그런 꼬마 전구들을 막 달아놓고 이제 예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바로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라고 돼 있지. 그치? 자, 여기서 역시 바로 뭐다? 원래는 요 두 개 위치가 바뀌어야 되잖아. 나뭇가지에 일제히 불을 켠다야 올바른 문장 방식이니까 여기서는 도치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됐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무에 붙어 있는 꼬마 전구들은 바로 뭐다? 바로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소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자,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원래 어둠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뭐다? 어둠은 바로 휴식이자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어둠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병균처럼 생각하는 건가 하고 화자는 지금 의문을 가지는 거죠. 밤을 끄고 희왕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그렇죠? 즉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횡포라는 거죠. 즉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휘두르는 권력이라는 거죠. 자,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해군 장군의 여기서부터 박스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문 닫은 세종회관 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동상이 잠들지 못하고 세종문화회관이 눈 뜨고 있대. 진짜로 눈이 달려있어 문화회관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의인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의인법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뭐다? 현대 문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영겁소를 벌인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이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원래 광화문의 한자말과는 다르게 이제 바로 뭐다? 빛광자에 델화자를 쓴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함으로써 바로 뭐다? 바로 빛을 발하는 문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밤에도 환한 광화문 거리의 모습을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올려놓고. 자,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도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적어놓읍시다. 그래서 바로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자연뿐 아니라 사람들도 안식을 취하지 못하다는 거죠. 즉 자연에 대한 해가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온다? 그치,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쵸? 자,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빛공해로 인해서, 그치, 비정상적인 그런 현대 문명의 모습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타낸 시가 바로 이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라고 하는 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문제 좀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